안녕하세요, 후티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설 연휴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쉬어도 비트코인은 쉬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어차피 해야 하는 시간이라 편하게 킨 거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롱일지 숏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1월달 매매 내역 복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새해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연휴 동안만큼은 차트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본업이든 투자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쉴 때는 또 제대로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좀 편히 쉬시면서 오늘 라이브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월달 매매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년 1월 매매 내역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1월달 동안 따로 매매한 거 없이 딱 여기 텔레그램 안에서만 있었던 매매 내역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매 내역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텔레그램을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월 1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매매 내역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6년 1월 매매 내역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내용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매매 내역들을 그냥 똑같이 비교 대조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매도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이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리를 하거든요. 또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숏으로 바뀌는 순간이 중요했었는데 이게 저는 트럼프가 결국에는 5월에 데려올 그 연준 의장을 케빈 어시로 지명할 줄은 몰랐어요. 결국에는 케빈 어시를 지명을 한 순간 그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기대감도 살아있고 여기서 추가로 또 롱포지션에 진입을 했어요. 특징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월 1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좀 큰 롱관점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큰 롱관점을 봤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연준 의장의 부임. 이때 당시 1월 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준 의장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해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시장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표 자체도 나쁘게 나온 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5월 달에 이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해줄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롱포지션에 진입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롱포지션에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이슈는 사실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여기도 다 적어놨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이슈는 어차피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눌림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눌림 롱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똑같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리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플 상승도 크게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1월 6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94K 눌림 자리들을 다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94K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날이 1월 7일이었으니까 계속 롱 자리를 공략을 했었는데 결국 94K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손절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전량 이적을 한번 했었고요. 1월 둘째 주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얻고 목표 지점을 여기로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매수 타점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지표가 딱히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농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4월 연준 의장의 입김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보통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이 롱관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잠깐 하락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44% 정도 수익을 챙겼어요.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이거를 보려고 여러분들께 이 매매 내역을 함께 보자고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트럼프 관세 판결이 원래 1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0일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은데 1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이제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확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12시가 되고 나서 오늘 트럼프 관세 판결 없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얘네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 이 판결 자체를 사람들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세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오늘 시나리오에 있어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롱을 잡았었고 이렇게 수익 입절하고 본전 로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관세 이슈마저 없어졌으니까 저는 크게 이제 뭐 하락을 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롱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2일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고 이 그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그대로. 그래서 물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롱 포지션을 공략을 했었고, 그래서 1월 13일 보면은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대략 10%에서 반익하고 32%에서 반익하고 그리고 92%에서 반익하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또 홀딩을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었고 정확히 그대로 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 호재에 대한 기대감, 물가 호재 시 94K를 뚫는 모멘텀이 생성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갑자기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량 익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1월 말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1월 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가 이제 2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분기 재정 조달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분기 재정 조달 계획 자체가 11월, 그리고 2월, 5월, 8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1월부터 이렇게 빠졌었죠.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도 마찬가지. 딱 1월 말쯤, 2월 되자마자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를 빼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1월 19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당시에도 이 그린란드 이슈, 얘네들은 어느 나라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은 사실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쭉 빠지게 된다면 거기는 롱을 공략해볼 자리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롱 진입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롱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뭐 수익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슈가 조금 더 길게 가는 모습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떨어질 것 같다. 이때 트럼프 연설이 있었는데 제가 그린란드 이슈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스위스까지 가서 연설을 하는 거면은 이거는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기서 롱을 잡아서 쭉 수익이 났는데 갑자기 덴마크 외무장관이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라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유럽과 협상 관세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또다시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에 예상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무빙이 자주 나와요. 본전 로스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꼭 터트리러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탑로스는 반드시 걸어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아쉽긴 하거든요.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으면은 수익이 꽤나 큰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구면서 여기서 스탑로스를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탑로스를 걸어둬야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탑로스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떨어지면은 청산이에요. 그리고 이 스탑로스를 꼭 안 걸어뒀을 때 청산이 됩니다. 좀 신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22일도 계속 여기 보면은 제가 물가지수가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가지수 낮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의미 있는 지점이었던 게 예상치가 3.1%였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마이너스 0.4%나 낮은 2.7%로 발표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롱을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롱을 잡았었고, 그리고 그래서 롱을 잡은 거예요. 롱에 대한 근거는 저는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큰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충분히 잡을만 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마지막 승부수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50%의 스탑로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여기서 다시 반등해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절반 익절을 했었고, 근데 또다시 떨어지면서 스탑로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진입을 했었고, 이게 24일.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가도 괜찮고 뭐 안 좋을 게 없는데 비트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스탑로스를 걸어뒀었고, 그래서 이때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잠깐 쉬었거든요. 이때 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오름슛으로 공략해야 되나, 눌림 롱으로 공략을 해야 되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1월 말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확실히 숏을 잡을 근거가 있나? 아니면 이 롱 관점을 틀 이유가 있나? 이것들을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간밤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20%에서 잘 손실 방어를 했죠. 만약에 이때 마이너스 20%에 안 걸어놨으면은 그냥 청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로스는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루 이 한 포지션만 보면은 너무 뭔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놓고 보고 1년을 놓고 보면요, 스탑로스를 걸어놨던 것에 대해서 항상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어요, 여러분. 1월 달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이대로 매매를 했어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에 보면은 롱 포지션 대응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 연설 후 상승하면서 숏 물량 털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 비트가 꽤나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가 연설에 나와서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연설 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 연설 후 숏 물량 털고, 그리고 금리 발표, 연준 기자회견, 박스권 유지하다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죠. 여기서 먼저 롱자리를 진입을 한 거고, 그리고 트럼프 연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고, 이렇게 트럼프 연설 시작 전에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트럼프 연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거고, 트럼프 연설 제가 정리해드린 거고, 갑자기 특별하게 여기서 롱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나리오 그대로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설 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저는 이 매매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34%에서 제가 전량 입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1월 28일 9시 35분 딱 이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기서 트럼프 연설 때 롱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량 입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롱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림을 보시고 딱 이 그림을 보면은 정확히 예상대로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고, 여기서 진입했던 것들을 전부 홀딩을 했어요. 전부 홀딩을 했고, 그리고 제가 31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숏 포지션이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캐비너 씨가 지명이 되었어요. 연준 차기 의장으로 캐비너 씨가 지명이 되면서 5월에 금리 인하를 해줄 연준 의장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캐비너 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었었고, 캐비너 씨가 어떤 인물인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절반 입절을 하고, 그리고 홀딩하겠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때 토요일날 잡은 거는 제가 입절했지만 그때 89.8에서 잡았던 숏 포지션은 지금 712% 정도 수익 구간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1월달 매매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뭐 수익률이 엄청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얘들이 처음 자금을 5만 불로 딱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수익이 대략 1732달러 정도 수익이 나왔었고 월 수익률로 따지면 1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뭐 작아 보이실 수도 있고 커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가 아주 잘 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1월 달은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마이너스만 아니었어도 저는 매매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까지 챙겼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만족스럽게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달은. 리스크 관리도 확실하게 다 잘했고 확실하게 롱 관점 볼 때는 롱에 진입을 했었고 숏을 봐야 될 때는 숏에 진입을 했었고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고 내동 매매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손절한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더 큰 손실을 다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어서 잘못된 매매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을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 드렸던 매매 내역들은 이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방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매매 내역은. 하지만 실제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런 매매 타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가지 텔레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들을 작용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런 매매 스타일 자체를 만들기까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실패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냥 클릭 한번 딸깍으로 무분별하게 공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빴죠. 그래서 이 타점과 관점들은 오로지 여기 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여기서도 제가 브리핑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 방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고정 댓글 누르시면은 여기 구글 폼 링크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10일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매매 내역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매 내역이 보시면 25년 4월달 거부터 있어요. 당연히 그 전부터 매매를 해왔지만 25년 4월부터까지밖에 없는 이유는 이 관점방 텔레그램을 쭉 올려보면 제가 25년 3월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3월 6일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처음 이거를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게 3월 8일이에요. 당연히 그 전부터 제가 매매를 해왔지만 이 25년 4월까지밖에 없는 이유는 이 텔레그램이 25년 3월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 진짜 직접 증명하지 못한 거는 굳이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껴서 제가 그냥 25년 4월 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저라고 항상 수익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익 보는 날도 있고 손실을 보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 보는 날과 손실을 보는 날이 모여서 한 달을 만드는 거고요. 수익 보는 날과 손실 보는 날이 모여서 수익 보는 한 해를 만드는 겁니다. 포지션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꾸준하게 쌓아가시면 돼요. 원칙과 여러분들의 가고자 하는 길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달, 1월 달 당연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엄청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고 여기서 제대로 대응해서 수익을 야무지게 챙긴 사람? 솔직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청산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사실 고점 대비 거의 50%가 넘게 빠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다 손실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막 어딜 가도 다 곡소리가 나는데 저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 야무지게 해칭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수익을 봤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매 내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